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의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해마다 300에서 400건의 각막이식 수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각막이식 수술 대기자는 2천여 명으로 환자 한 명당 평균 5년에서 6년을 대기해야 하는 셈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해마다 수입 각막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각막은 눈의 유리창과 같은 조직입니다. 사람의 눈을 보면 까만 동자로 보이는 곳이 각막입니다. 각막은 주로 콜라겐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매우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어서 생체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유리처럼 투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투명성을 유지해야만 빛이 투과가 잘 되어서 좋은 시력을 가질 수 있는데 만약 감염이나 외상 등으로 각막에 혼탁이 생긴다면 빛이 투과하지 못하여 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손상된 각막을 다른 사람에게서 기증받은 깨끗한 각막으로 바꾸어주는 수술이 각막이식인데요. 각막이식은 시력을 개선하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눈의 구조를 유지하거나 각막 질환 자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용상의 목적으로 시술하기도 합니다. 각막에 병변이 있어서 시력이 안 나오는 경우 각막이식의 대상자가 됩니다. 이러한 각막의 병변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 있는데요. 원추각막, 외상 후 각막 흉터, 진균, 세균 또는 바이러스에 의한 각막 궤양, 수술 및 외상에 의한 각막 내피세포 손상으로 유발된 각막 내피세포 부전, 유전 질환으로 인한 각막 혼탁, 선천적 각막 이상 등으로 인해서 각막이 투명성을 잃게 되는 질환들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막 궤양이나 외상이 너무 심해서 응급으로 각막 이식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각막의 통증이 심하거나 각막의 색이 변해 보기에 좋지 않은 경우 미용 목적으로 각막이식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각막이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각막 이외의 망막 질환과 시신경 관련 장애 또는 어려서 발생한 각막 혼탁, 사시에 의한 약시 등을 앓고 있는 환자는 각막을 이식해도 시력 회복이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각막의 전체층을 이식하는 전층 각막 이식만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술 기법의 발달로 인해서 다양한 방법의 각막 이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층 각막 이식술은 각막의 전체층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각막의 상피층부터 내피층까지 전체층에 혼탁이 있을 때 사용하게 됩니다. 부분층 각막 이식술은 각막에 혼탁이 있는 앞면 또는 뒷면 쪽의 일부 층만을 이식하는 방법인데, 각막의 앞쪽을 이식하는 심부표층 각막 이식술과 각막의 뒤쪽인 내피층을 이식하는 대스매막 각막 내피층판 이식술이 있습니다. 그 외에 각막 상피 줄기세포가 있는 부분을 윤부라고 하는데, 윤부가 손상된 경우 이 부분만을 이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가 각막 이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맞아야 하냐는 것인데요. 각막은 간, 신장 이런 다른 장기와는 달리 면역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항원 일치성을 보이지 않아도, 즉 피검사로 일치도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거부 반응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어 비교적 쉽게 이식할 수 있는 장기인데요. 가끔 안구 전체를 끄집어내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눈에서 오직 검은 자의 투명한 각막만 이식합니다. 일단 안과에서 진료를 받고 각막 이식 적응증에 해당이 된다면 각막 이식 대기자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뇌사자 또는 생전에 각막 기증 의사를 밝혀주신 분이 돌아가셨을 때 각막 이식 대기자에 순번대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안과의사가 직접 안구를 적출하여 각막을 준비하고 수술을 준비하게 됩니다. 환자는 전신마취 또는 국소마취 후 각막 이식 수술을 받고 약 3박 4일 정도 입원 후에 퇴원하게 됩니다. 각막 이식 후 시력 저하, 눈충혈, 눈통증, 눈부심 등의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수술 후 3주 후부터 나타날 수 있고 대개 3년 이후에는 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부 반응은 20에서 30% 정도에서 발생하며 조기에 발견할 경우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수술 후 초기에는 이식한 각막과 이식받은 각막이 잘 붙고 각막 상피가 잘 덮여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잘 안 돼서 창상 유출 및 창상 벌어짐, 그리고 지속 각막 상피 결손이 나타날 수 있고 이후에는 봉합사가 노출돼서 각 결막염 또는 봉합사 관련 감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약 3주 이후부터는 각막 이식 거부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각막은 상처 회복이 느린 편이어서 퇴원 후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난시의 유무를 살펴가면서 단계적으로 봉합사를 제거하는데요. 대부분 퇴원 후에도 수주에서 2개월 사이의 간격으로 1년 정도 이상의 통원 치료를 해야 합니다. 각막 이식 후 퇴원 후에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후에는 1개월에 한 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개월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받으며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은 항생제 안약과 항염증 안약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층 각막 이식의 경우 부분층 각막 이식보다 난시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난시를 조절하면서 순차적으로 봉합사를 제거하고 필요시 안경 혹은 컨택트 렌즈를 처방받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잘못된 의학 상식을 바로잡아 건강도 지키고 상식도 키우는 Yes or No. 각막 이식 환자는 시력 교정술을 할 수 없나요? 노입니다. 각막 이식 환자의 경우도 근시 또는 난시 등의 굴절 이상이 심한 경우 엑시머 레이저를 이용한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는 백내장이 있는 경우 백내장 제거 후 인공 수정체 삽입을 통한 시력 교정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의학 상식 깨치기 Yes or No 두 번째. 백내장이 있으면 각막 기증을 할 수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노입니다.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도 그리고 아무리 고령이라고 할지라도 각막을 기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막의 상태입니다. 기증 각막의 평가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각막 내피세포인데요. 각막 수술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각막 내피세포가 어느 정도 건강하게 유지되어 있다면 각막 기증을 할 수 있고 각막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 장비를 이용하여 평가가 가능합니다. 각막 이식 후 집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을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시력이 저하되거나 충혈이 생기게 되면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찰을 받아야 하는데요. 빨리 치료하지 않고 놔두면 며칠 사이에 이식각막의 투명도가 떨어지고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매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각막 이식 수술은 못 보시는 분들에게 시력을 되찾아주는 매우 고귀한 일입니다. 각막 이식을 받아야 하는 환자에게도 그렇고 수술을 해야 하는 저희 안과 의사에게도 정말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각막을 기증해 주시는 분의 소중한 결단이 없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눈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각막 기증이라는 아름다운 결단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